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,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. 부총리님. 예. 아까 그 3사 그 전망, 수주 전망요.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거 달라고 그랬잖아요. 왜 안 주세요?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뭐 그런 것이 없는 것.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상식적으로요. 그러면 일을 하는 겁니까? 안 하는 겁니까? 담당자. 누가 담당자죠? 뭐 우리 이청한 보고 답을 해보세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맥킨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에 그다음에 3사가 합해져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 전망에 그 자체 개별사 하나하나 보시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그 생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. 그게 말이 돼요? 그러면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. 제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. 현대중공업이 이게 2010년부터 15년 평균 대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83억 불 과거 6년간 평균이었어요. 이것에 지금 전체 지금 앞으로 이제 3년간 85%의 수주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지금 공개된 게 181억 불이 18년이란 말이에요. 2018년. 그러면 지금 16년인데 2년 후에 183억 불이 지금 과거 6년간의 평균이고 181억 불이 2018년의 전망이라는 거잖아요. 이게 그러면 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구조조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란 말이에요. 수주 전망이. 이거 알고 계세요?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니 저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담당하시는 거 맞잖아요. 지금 어떻게 말입니다. 그 수주 전망에 대해서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각 사별로 수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감축을 한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챙겨보지도 않고 지금 구조조정 보고서를 국회에다 낼 수가 있습니까? 아무리 방향이 3사를 일단은 다 살리는 쪽으로 정무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.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개별 3사를 그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숫자를 아니 갖고 있지 기본이 않고 안 돼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네? 제 말이 틀렸어요?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. 도대체가.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저는 부총리님도 아무리 이제 그만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. 지금 어떻게 될런지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각 사별로 수급 상황이라든지 감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평가가 맞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적어도 부총리님 생각을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? 이게 말이 돼요?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. 의원님 아니 뭐 더 이렇게 변명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고요. 지금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위하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부 장관, 산자부 장관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. 거기 서 계세요. 네? 그 웃지 마시고요. 창피한 줄 아십시오.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? 이현주 의원님, 예.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. 이거는요 조그만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.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. 예? 대답도 못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. 앞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게 됐어요.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. 답변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?
산업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 의견 대립이 있었다.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럼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.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. 이게 뭡니까? 이 보고서의 내용이요. 기승전결도 없고요.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 내렸다.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고를 해서. 네, 그런 설득의 그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조성. 그냥 나열해놓고요. 고민도 없고요. 제 의원님이 고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. 고민이 없잖아요.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숫자도 모르고 지금 상사에서 이게 3개밖에 없잖아요. 상사밖에 없지 않습니까? 조선사가. 네, 큰 회사는 그렇습니다. 네, 상사밖에 없잖아요. 큰 회사는요. 그러면 수급 가지고 이거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. 이거 할 때 아까 제가 34%하고 50%도 물어봤지만 기준이 뭔지를 가져서 세우더라도 해놓고 그다음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결할 때 앞으로 수준 전망이 이렇게 되고 각 사람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축해 나가겠다. 그래도 틀릴 수 있는 거죠. 근데 최소한 이런 정확한 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우리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?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면 정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.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. 국회에서. 네,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었겠습니다만. 이게 뭡니까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의원님,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장난은 아닙니다. 그 차관보가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려고 노력. 무슨 비밀 자료입니까? 수급 전망이나 수주 전망이라든가 각사별 감축 계획이라든가 이게 무슨 어차피 3사 합함이 다 나와 있는데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비밀 자료예요? 그럼 국회가 어떻게 논의합니까?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뭐가 강국만대가 형성이 돼야 다음 정권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정권 바뀌면 또 들어없습니까?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네? 제 말이 틀렸어요?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. 도대체가.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? 이게 말이 돼요?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. 거기 서 계세요. 네? 그 웃지 마시고요. 창피한 줄 아십시오.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?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.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. 뭡니까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. 장난은 아닙니다. 장난은 아닙니다. 오늘 뭐 부총리께서 그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얼굴이 붉어지실 정도로 좀 이렇게 굉장히 평상시의 표정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. 아니, 예. 뭐 특별히 붉어지가 없습니다. 네. 장난은 아닙니다. 이현주님, 예.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. 이거는요. 조그만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.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. 예? 대답도 못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. 앞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게 됐어요.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. 답변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? 산업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 의견 대립이 있었다.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.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.
이게 뭡니까? 이 보고서의 내용이요. 기승전결도 없고요.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 내렸다.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고를 해서. 네, 그런 설득의 그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조성. 그냥 나열해놓고요. 고민도 없고요. 제 의원님이 고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. 고민이 없잖아요.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숫자도 모르고 지금 상사에서 이게 3개밖에 없잖아요. 상사밖에 없지 않습니까? 조선사가. 네, 큰 회사는 그렇습니다. 네, 상사밖에 없잖아요. 큰 회사는요. 그러면 수급 가지고 이거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. 이거 할 때 아까 제가 34%하고 50%도 물어봤지만 기준이 뭔지를 가정을 세우더라도 해놓고 그다음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결할 때 앞으로 수준 전망이 이렇게 되고 각 사람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감축해 나가겠다. 그래도 틀릴 수 있는 거죠. 근데 최소한 이런 정확한 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우리한테 얘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?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면 정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.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, 국회에서. 네,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었겠습니다.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적어도 부총리님 생각을 오늘 정리해서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숫자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냅니까? 이게 말이 돼요?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. 의원님 아니 더 이렇게 변명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고요. 지금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위하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부 장관, 산자부 장관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. 거기 서 계세요. 네? 그 웃지 마시고요. 창피하지 마십시오.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뭐 하는 겁니까? 이현주님, 예.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. 이거는요, 조그만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.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. 에? 대답도 못하면서 담당자라면서요. 앞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게 됐어요.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답변도 듣고 싶지 않아요. 답변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? 산업부 장관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뭐 의견 대립이 있었다.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럼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뭡니까? 이 보고서의 내용이요. 기승전결도 없고요.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 내렸다.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고를 해서. 네, 그런 설득의 그 보고서의 내용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도 조성. 그냥 나열해놓고요. 고민도 없고요. 제 의원님이 고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. 고민이 없잖아요.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숫자도 모르고 지금 상사에서 이게 3개밖에 없잖아요. 상사밖에 없지 않습니까? 조선사가. 네, 큰 회사는 그렇습니다. 네, 상사밖에 없잖아요. 큰 회사는요. 그러면 수급 가지고 이거 구조조정 어떻게 할 거냐. 이거 할 때 아까 제가 34%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.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. 부총리님. 예. 아까 그 3사 그 수주 전망요.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거 달라고 그랬잖아요. 왜 안 주세요?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.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상식적으로요. 그러면 일을 하는 겁니까? 안 하는 겁니까? 담당자. 누가 담당자죠? 우리 이창환 보고. 답을 해보세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
맥킨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세 아니 삼사-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에 그다음에- 3사가 합해져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 전망에 그 자체 개별사 하나하나 보시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그 생사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. 그게 그래서 말이 돼요? 그러면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. 제가 숫자를 갖고 있는데요. 현대중공업이 이게 2010년부터 15년 평균 대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183억 불 이 6년 과거 6년간 평균이었어요. 이것에 지금 전체 지금 앞으로 이제 3년간 85%의 수주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지금 공개된 게 181억 불이 18년이란 말이에요. 2018년. 그러면 지금 16년인데 2년 후에 183억 불이 지금 과거 6년간의 평균이고 181억 불이 2018년의 전망이라는 거잖아요. 이게 그러면 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구조조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란 말이에요. 수주 전망이. 이거 알고 계세요?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니, 모르겠어요. 저는요, 이해가 안 가는 게, 지금 담당하시는 거 맞잖아요. 지금 어떻게 말입니다. 그 수주 전망에 대해서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, 각 사별로 수주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공급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, 얼마나 감축을 한 것인지,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챙겨보지도 않고, 지금 구조조정 보고서를 국회가 낼 수가 있습니까? 아무리 방향이 3사를 일단은 다 살리는 쪽으로 정무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. 일을 하지 않을 거면요.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 말에 대답해 보세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개별 3사를 그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숫자를 아니 갖고 있지 기본이 않고 안 돼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? 네? 제 말이 틀렸어요?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. 도대체가.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저는 부총리님도 아무리 이제 그만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. 지금 어떻게 될런지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각 사별로 수급 상황이라든지 감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평가가 맞는지